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경기도에 있는 한 회사의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친구 회사 대표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유튜브의 성장을 믿고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사장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그분 시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버지께 회사를 물려받기 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끝낸 후 아버지의 친구이시자 아버지 회사 변호사님이신 삼촌이 오셨습니다. 변호사 삼촌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과 남은 재산 분할을 해주셨고 저희 집은 누나 2명에 저 1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많으셨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셨으니 당연히 물려줄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나들에겐 집 2채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아무것도 주시진 않고 그냥 회사를 통째로 주셨습니다. 전 그전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아버지 돌봐드리고 전 장남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려줄 것을 예상은 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상한 건 누나들의 반발이었습니다. 당연히 누나들은 변호사 삼촌에게 따졌습니다. 왜 자기들에겐 집만 주고 저한테는 회사를 통째로 주냐고 뭐라 하였고, 저랑 삼촌은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뭘 잘한 게 있냐? 너가 회사에서 일을 해봤냐 등 말하였더니 씩씩거리더니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전 다음날 바로 대표 자리에 올라가서 일 처리할 것들 좀 조금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아버지가 아프셔서 저에게 임시대표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 처리가 가능하였고, 저희 회사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전화 돌리고 직원 한 명 한 명 면담도 하고 오래 일한 사람에겐 보너스도 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서 그 일 또한 계획한 것처럼 실행하였습니다. 그 일은 대박이 났고 저희 회사는 2번째 꽃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평소와 같이 회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메일을 받았고 그 메일에는 저희 회사에 필요한 부품을 더 싸게 해주겠다는 외국의 한 거래처 메일이었습니다. 이걸 본 저는 설계팀과 같이 회의를 하였고 이쪽 거래처로 살짝 옮기는 것도 회사에 이익이 될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쪽 나라가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 삼촌에게 연락을 하였고 변호사 삼촌은 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왔고 저는 급한 성격이라 그냥 한번 직접 가서 봐야겠다 생각해서 다음날 저 혼자 출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 회사의 규모는 공장 직원 30명, 설계팀 10명, 전무 2명 정도 있습니다. 엄청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매출 500억 이상은 나오는 회사입니다. 물론 빠지는 돈이 좀 많아서 거래처를 옮기는 판단을 한 거입니다. 그리고 전 도착하였고 메일로 연락 보낸 거래처 직원이 나와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반가웠고 한번 공장으로 가보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일단 밥을 먼저 먹자고 하였고 저는 바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고 저는 나와서 그 사람들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 전 영어는 잘하지만 이쪽 나라 언어는 전혀 모르고 그 사람들은 영어를 전혀 못해서 아무 말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여자 비서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저에게 포도주스를 주셔서 전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마셨습니다. 워낙 덥고 습한 나라여서 마시고 싶은 욕구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신 걸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입니다. 이 일 이후로 저는 함부로 남이 주는 걸 그냥 먹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마신 이후 기억이 없고 바로 눈을 떠보니 전 묶여있고 이상한 창고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람들이 흉기를 들고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제스처를 표현하였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어떤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리곤 뺨을 한 대 맞았고 바로 저에게 저도 시켜서 하는 거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바로 안 가실 거예요. 한 달 있다가 보내드리려니까 가만히 계셔. 입 열면 바로 가는 겁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셔요. 알겠죠? 저는 알겠다고 말하였고 그대로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에 갇혔습니다. 밥과 물은 주었지만 밥은 그냥 개밥도 못한 죽이었습니다. 그냥 쌀에 물만 넣어서 끓인 걸 준 거죠. 그리고 2주일이 지났을 때부터 저에게 어떤 약을 주었고 저는 그걸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저의 상태를 보곤 들어와서 2명이 저를 죽도록 팼습니다. 그리곤 선생님 왜 자꾸 저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까? 저희가 준 약 드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또 왔는데 안 먹었으면 그땐 저희는 더 이상 폭력으로 못 끝냅니다. 신기하게 그 사람들은 반말이 아닌 존댓말을 하였고 저는 죄송하다고 한뒤 준 약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약을 먹으니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해롱해롱하면서 비틀거리고 술에 취한 느낌인데 엄청 기분이 좋게 취한 느낌이었죠. 그리곤 저를 보고 약이 입에 맞나 보네 한마디 한 뒤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전 약을 계속 복용하였고 하루에 4번 정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는 저를 꺼내주셨고 저는 그냥 기분이 좋으니 해롱해롱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어떤 호텔이었고 옆을 보니 변호사 삼촌이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저를 보더니 통화를 바로 끊고 저에게 울면서 살아서 고맙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뭔 일인지 전혀 몰랐고 삼촌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삼촌이 알아봐 준다고 하였는데 연락이 없던 이유가 이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그냥 연락을 안 한 거라고 합니다.
저도 그냥 알아봐 달라고만 연락하고 삼촌에게 알아보셨냐고 여쭤보지도 않았기에 연락이 없던 거였고, 그리고 저는 바로 출국하여서 포도주스를 먹고 기절할 때 여권 핸드폰 다 뺏겨서 연락을 볼 수가 없었는데 삼촌이 하필이면 뺏기고 하루 뒤에 연락을 보냈습니다. 전혀 모르는 회사니까 가지 말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걸 전무에게 들은 삼촌은 바로 이 회사를 더 알아봤습니다. 삼촌 아는 분이 경찰이셔서 알아봤는데 이 메일 주소를 보고 출국한 사람 몇 명이 있는데 돌아온 사람이 몇 명 안 된다. 그런데 돌아와도 정신병원에 있거나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은 약이 사실 안 좋은 약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촌은 더 알아봐서 이 나라에까지 와서 현지에서 수소문을 한 끝에 이곳을 찾아냈고, 삼촌이 이곳에 와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줄 테니 그러니까 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한 것은 이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군지 알려달라 했는데 친누나들이 서로 반반해서 돈을 줘서 저를 납치한 거였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신고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했다시피 전 이상한 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저도 처벌받으니 전 아무 말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나들은 아버지가 준 집마저 팔아서 저를 납치했기 때문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누나들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누나들 나 살아있어. 내가 쉽게 죽을 거라 생각했나 보네. 나 절대로 안 죽을 거고 아버지가 나에게 회사를 물려줘서 악감정 가진 것도 이해해. 그리고 친누나들이니까 마지막으로 봐주는 거다. 이제 돈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번 더 내 눈에 띄면 내가 누나들에게 똑같이 복수해줄 거야. 그러니 다른 지역으로 가던가 한국을 떠나 알겠지? 누나들은 뭔 이상한 헛소리 하냐 하면서 끊었고, 그 이후로 누나들은 제가 있는 지역에서 떠났습니다. 어쩌면 한국을 뜬 건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말 돈 때문에 가족이 배신을 하니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